하나 둘. 역형이었네. 역형 반가워요. 그래 우리 역형 그렇지. 그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내 목소리 들려요?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 우주야 반가워요. Would you like coffee? 하나 둘 소리 들려요? 네. 아 오케이 됐다. 그래. 그래서 우리 새로운 언니 이름이 하윤이 언니? 하윤이 언니. 반가워요. 하윤이 반가워. 이 오빠 이름이? 홍승현? 종수요? 정승현. 정승현 반가워요. 반가워요. 땡큐. 네. 이따가 한 장 프린트할 때 조금만 이따가 쉬는 시간 하나 해줄게요. 네. 잠깐 그 여경이 거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럴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 여경 저기 우주랑 보면 안 돼요? 그러진 우주랑 싸웠어요? 뭐 우주 냄새 나요? 그건 잠깐만 그래. 얘 보여주면 안 돼요? 저요? 여기 괜찮죠? 이거 뭐 얘가 오면 되지. 네. 근데 뭐 이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쩍슬쩍만 보면 되는데. 그래. 이게 보기 좋네요. 그래. 그 둘이 원래 친해요? 아니.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래. 자 보자. 자 그러면 잠깐 환기를 잠깐만요. 근데 이 카메라 땡겨. 카메라를 움직이면 안 돼. 자 앞으로 당겼으니까 잠이 오지 않게 환기를. 에어컨은 히터는 빵빵. 그거 이따 너무 추우면은 다시 이거 저기 창문 닫으면 돼요. 네, 잠깐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좋아 가자. 그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화학 1, 2, 3를 이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처음부터 그냥 뭐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하고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설명을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좀 이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그 예습을 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도 줄 수 있고 뭐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그 굉장히 그 문제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 1, 2, 3 때 했던 선생님하고 일반화학 때 했던 선생님하고 또 뭐냐면은 문제를 내시는 방향이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출제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뭐냐면은 문제가 많이 다른데 그걸 또 기출 문제별로 또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바로 작년에 냈던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2021학년도 거를 한번 볼 텐데요. 2021학년도 거는 유희 선생님하고 김경화 선생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보시고 근데 지금 일반학 원이 유희 선생님하고 뭐지? 한 분 더 일반학 원 때가 이슈진 선생님, 슈진 선생님하고 유희 선생님 두 분이셨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학 원하고 투는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달랐던 해도 있어요. 달랐던 해도 있는데 같았던 해도 있고 뭐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유유희 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학 2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해년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자, the following figure shows the internal energy change in a process. Explain a detail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with respect to the pictur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 첫 번째 1번은 그 내부 에너지가 영어로 쓰면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 어떤 그림이 하나가 있죠. 이 그림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옥스토비 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칠판에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 딱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529에서 530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추각해서 써라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에는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런 유형은 아마 학교에서 뭐 기존에 많이 봐왔을 거예요. 사용하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정리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뭐 그런 것도 나왔죠. 뭐 칸 끼워 넣기. 칸 끼워 넣기도 나왔었죠. 여러분 때. 특히나 화학 1, 2, 3 할 때 브라운 교재 할 때 거기 화학 칸 끼워 넣기 그거는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던 유형이었는데 하여튼 그 칸 끼워 넣기도 있었는데 근데 유희 선생님 일반학 원투에서는 칸 끼워 넣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 정리를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문제 이제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쪼쪼쪼쫀 해가지고는 자 여기 이제 서라운딩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한다고 하고 자 여기서 heat in heat out work in work out 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읽어보고 내용 정리를 해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잘 들리나? 오, 그렇구나. 여러분 그 방송 듣다가 잘 안 들리면 현장에 주영이가 있거든요. 주영이한테 카톡으로 잘 안 들린다고 연락을 좀 해주세요. 전화기 있죠. 우주도 있어요. 우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주면은 방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논술을 하면 되느냐?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자,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요 사이에 출입한 열과 일 그것이 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자, 그 내부 에너지를 그 뭐 책마다 E라고 쓰기도 하고 U라고 쓰기도 하고 뭐 좀 다양하게 쓰거든요. 이거 책마다의 그 뭐 경향성인데 그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걸 쓰실지 보고 그냥 골라 쓰시면 돼요. 나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교사 취향을 따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변화시킨다. 자, 바로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연력학 제2법칙식을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바로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이제 얘는 거시적인 표현이고 미시적인 표현일 때는 DE는 DQ 플러스 DW 이런 식의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라운딩하고 시스템 사이에 열이 들락날락, 뭐 일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그 덕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 뭐 요 얘기를 우선 첫 번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알아보실 건
요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은 이게 참고로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법칙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뭐 그런 거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에서 뒤에 법칙 어쩌고 저쩌고 붙은 건 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이게 또 이제 옥스토비 책을 찾으시면 여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스토비가 그 저자도 이런 말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뭐냐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법칙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우선 이렇다. 이때 이제 뭐냐면 Q, W, 그 다음에 델타 E 이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때 우선 첫 번째 E 얘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라고 했는데 얘는 바로 상태함수죠. 자, 상태함수를 영어로 state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태함수는 뭐예요?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하고 나중 상태만 같으면 딱 정해지는 함수를 그거를 상태함수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경로에 무관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함수를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Q하고 W 바로 열하고 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path function이라고 하죠. 자, 얘는 경로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자, 이때 그 하나 재밌는 건 이 열이다 일이다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얘네들은 이 깜짝아 예. 링크를 다시 보내달라고요? 누가요? 그럼 안 보이지? 진짜로요? 그거 내가 전화기를 끄면 방송이 꺼지니까 거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 번만 넣어줄래요? 거기 오픈 채팅방에서?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수업 밴드 링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그 자기 톡으로 컨트롤 V 하면 다 올라가는데. 그럼 됐나요? 해줬죠. 그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래, 오케이.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난 3년간 우주가 날 불러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날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 우주야 고마워요. 그래. 자,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그래. 자, 이때 이 Q하고 W 여기 이제 또 그 하나 이제 좀 알아볼 것은 이거 좀 넘버링 할 때 이걸 읽어야 돼요. 요 Q하고 W는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 그런 거는 글쎄요 존재하는지도 좀 애매하길 뿐더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측정하는 모든 방식이 보시다시피 그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량의 변화량 그 뭔가 출입을 했으니까 지가 갖고 있는 뭔가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서라운딩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 관점의 열도 있고 서라운딩 관점의 열도 있을 건데
그 대상이 가진 어떤 열량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이게 Q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말을 줄여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줄여가지고 그냥 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W도 마찬가지예요. W도 보시다시피 어떤 대상이 가진 일 함량의 변화량, 이걸 줄여서 그냥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열이라는 게 이미 그 자체가 그 차이값을 측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과 1의 어떤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좀 보시면 내부 에너지는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붙어요? 이게 차이라고 하는 델타라는 표현이 붙죠. 근데 열하고 1에는 델타라는 표현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미 열과 1이 차이값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델타 Q, 델타 W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을 정의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구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열하고 1은 경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차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서 이게 델타라는 표현을 쓰질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함수, 그 다음에 상태함수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 근데 그게 이제 미분으로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더 표현이 달라지죠. DE는 DQ 플러스 DW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미분으로 표현할 때는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D 다 똑같이 붙잖아요. 요건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참고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이게 이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시 변화에서는 경로함수, 상태함수 구분이 없어지죠.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룰루랄라 뭐 이런 어떤 변화 과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가 자 시작이고 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요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한 것이 이게 경로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물리 시간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시작에서 끝을 이렇게 딱 연결한 벡터.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우리가 변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경로하고 변위는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변위하고 경로가 달라요. 이런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짜잔. 자, 이런 식으로 미시 구간에 대해서는 이걸 처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나중이라고 했을 때 미시 구간에 대해서는 경로의 변화나 상태의 변화나 보시다시피 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분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그게 상태함수다, 경로함수다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처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썼는데 그냥 첫 번째 답안에는 요만큼만 딱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를 좀 여기다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책에 나오는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 그 얘기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자, 두 번째 이게 놀라웠게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여러분 이온이란 말 있죠? 이온이란 말은 사실은 화학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상업 광고에서도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온은 실제 물질일까요? 이온이라는 물질이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온은 물질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실제 물질 중에 이온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미지수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 자연계에 진짜 다른 것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온이 있느냐를 실험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온 말을 하지만 진짜 그 홀로 단독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온을 실험으로 검출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진짜 이온은 어디 같은 데만 있냐면 바로 별 같은 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별이면 이제 태양 같은 거 얘기하죠. 거기 이제 온도가 8000 켈빈 정도 되는데 8000 켈빈 정도의 온도에서만 그 핵과 전자가 이게 일부 이온화가 되면서 이게 진짜 이온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만 실제 이온을 물질화돼서 진짜로 볼 수 있는 거지 평소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해도 그게 실제로는 그게 진짜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에 의한 표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얘는 놀랍게도 직접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열이 일이 들락날락하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변하는 내부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는 것, 그건 불가해요. 놀랍게도. 내부 에너지라는 말은 쓰는데 그걸 실제로 물리적으로 직접 우리가 경험해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Q와 W. 자, E라고 열은 경로함수라서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 달라지는 열과 일을 측정하면 그 측정한 값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더하면 바로 항상 일정한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동일 상태들에서.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자, 열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또 묘하게도 실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어떻게건 실제 측정하고 일을 어떻게건 실제 측정을 해서 그 두 값을 더하면 그걸 내부 에너지다 뭐다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따로 측정하고 이를 따로 측정해서 더하면 이상하게 계속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일정하다고 하는 걸 그걸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자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는 말은 쓰지만 그 내부 에너지를 실제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책에 나오니까 저 논리를 논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이쯤 자, 세 번째는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철저하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을 만드는 걸 테니까 요 내용들을 정리하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 뭐냐? 시스템 입장에서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Q라고 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로 말은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 열의 변화량이다. 항상 이렇게 변화량이라는 개념으로 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Q 시스템이라고 쓰면 시스템 입장에서의 열량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다면 서라운딩 입장에서의 열량 변화량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냐? 바로 짜잔,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입장에서 열이 들락날락 한다. 누구 사이에서? 서라운딩과 시스템 사이에서 열이 들락날락 하니까
서로 주고받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 방향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1 혹은 1의 변화량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템 관점에서의 1의 변화량과 서라운딩 관점의 1의 변화량은 크기가 같고 서로 부호가 반대. 그러면 위아래를 더해요. 짜잔. 그러면 시스템의 열과 1을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 서라운딩 관점의 열과 서라운딩 관점의 1 변화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서라운딩 관점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더하면 얘 더하고 얘 더하면 얘.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이때 얘를 뽀롱 이렇게 넘겨주시면 뭐다? 델타 E 시서템 더하기 델타 E 서라운딩 하면 짜잔. 그런데 이때 시스템과 서라운딩 전체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니버스, 전 우주라고 얘기하죠. 뭐 전 우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게 전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토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서라운딩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합치면 그게 전 우주의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그게 결국 0이 된다. 전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 에너지가 변치 않는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세 번째 내용을 또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써주시면 뭐냐면은 내용이 확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것저것 좀 논술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보세요. 이게 배점이 4.2점이면 꽤 높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배점 4.2점이면 배점이 큰 거 아니에요. 적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연력학 길급식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서술해 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알겠죠? 저기 나사에서 새로운 그 망원경 발사한 건 알아요? 그 이름이 무슨 웹 망원경이라고 하던데 사람 이름인 것 같던데. 제임스 웹 망원경. 왜 옛날에 허블 망원경 있었죠?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허블 망원경. 그것보다 성능이 100배 좋대요. 그래갖고 목적은 빅뱅 당시의 우주를 관찰을 할 거래요. 그게 뭔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오는 빛은 과거의 빛이 수없이 엄청 먼 거리를 날아서 빛이 당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빛 중에는 130억 년 이전의 빛이 날아온 빛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거를 검출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면서 그 망원경이 얼마나 11조짜리 망원경이래요. 11조짜리. 그래서 11조 저기 뭐야 저 누구냐 저기 우주 11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주 우주 망원경 우주 11조 있으면은 무슨 어느 나라는 이렇게 망원경도 만드는데 어떤 나라는 막 강도 파고 막 그러잖아요. 11조로 막. 옛날에 왜 강팠던 사업 있잖아요. 그때 예산이 한 50조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망원경 4-5개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자, 어쨌건 하여튼 갑자기 우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지우자. 지운다잉. 에이.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자, CB란 개념이 있고 CP란 개념이 있죠. 아시다시피 얘는 정, 적, 비열, 얘는 등, 앞, 비열. 그래서 그 부피가 일정할 때의 비열,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을 사실은 모든 물질 체계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으나 그 중에 수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상기체의 경우 쟤를 이제 접근해서 논술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건 문제에서는 그나마 여기서 단원자 영어로 쓸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보통 일반화학 문제들은 영어로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요. 보통인데 이게 유희 선생님이면 무조건 영어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 한 1개년, 2개년치가 그 한글로 출제됐던 때도 있어요. 때도 있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뭐 보통은 영어 출제가 보통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로 주로 써드릴게요. 자, 모나토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해? 바로 단원자.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기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힐륨이다, 뭐 알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이상기체적으로 활동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얘들은 우선 첫 번째 1. 어쨌거나 이상기체니까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짜잔 없겠죠. 이상기체들은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기체들은 입자 사이 인력 청력이 없죠.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알갱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운동, 그 다음에 진동운동 없죠? 그래서 회전 진동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병진운동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병진운동 세 가지라고 하는 건 바로 X, Y, Z축으로의 직선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모션인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복잡해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회전하거나 진동하거나 병진하거나. 병진은 무슨 운동이에요? 병진은 뭐예요? 병진은 이렇게 쭉 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변하는 걸 병진이라고 하죠. 뭐 회전, 뭐 진동, 이거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알갱이가 하나밖에 없는 분자는 그 하나 있는 놈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이상하잖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기체 상태에서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병진 운동인데 그게 X, Y, Z축 방향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자, 뭘 해볼 거냐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이 표현을 한번 써볼 텐데 우선 표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K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영어 단어 키네틱을 줄여서 K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평균이라는 말은 이렇게 짝대기 요 바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얘가 원래는 이렇게 표기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각각이 뭐냐? 얘는 바이브레이셔널 바로 진동을 얘기하고 얘는 로테이셔널 회전을 얘기하고 얘는 트랜슬레이셔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진, 회전, 진동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병진 운동하건 회전 운동하건 진동 운동하건 그 움직임에 대한 그걸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때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됐건 이 부분이 됐건 없다 뭐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뭐만 생각해 주면 된다? 원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병진 운동만 생각해 주면 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2분의 1 kBT 2분의 1 kBT 2분의 1 kBT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각각 뭐냐면 병진 운동은 병진 운동인데 자 이제 회전하고 진동은 없어요. 각각이 뭐냐면 X축, Y축, G축으로의 병진 운동에 대한 각각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쭈루룩 더하면 바로 그 유명한 2분의 3 KT.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 수식은 뭐 일반화학이 아니라 수능화학 2를 배워도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알려주는 수식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수식인데 관련해서 여러분 그 요거 왜 그 기체 관련해서 그거 아예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그렇지 기체 분자 운동론 기억나세요? 그 기체 분자 운동론 하면서 요거 증명했던 거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해서 2분의 3 kBT를 유도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X축으로의 평균 운동 에너지, Y축, Z축으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더해져서 2분의 3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그렇다면 전체 운동 에너지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저 입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짜잔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입자의 총 개수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다면 거기 입자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전체 그 값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이게 뭐 산술 평균의 개념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3 NKT. 아마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억수로 많이 봤던 표현일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죠? 2분의 3 nRT. 그래서 여기 입자 개수하고 볼츠만 상수 자리를 몰수와 요 이상기체 상수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됐고 위치 에너지 됐고 운동 에너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얘가 어쨌거나 이상기체라고 했죠. 그럼 이상기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화학 반응이나 핵 반응 이런 걸 잠깐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상기체 자체의 물리적 성격만 보려고 한다면 화학 반응이나 핵 반응 이런 건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단원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표현. 자, 어떻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위치 에너지 0, 화학 반응 안 한다고 했고 핵 반응 안 한다고 했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네. 그럼 결국 운동 에너지만 남는데 그 운동 에너지에서도 단원자 이상 기체면 이런 병준 운동만 남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원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된다? 2분의 3 nRT. 최종적으로 이렇게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이렇게 그 내부 에너지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요거. 자, 여기 있습니다.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럼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바로 두 번째 이 정적 몰 비열. 정적 몰 비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놈이야. 그럼 이 정적 몰 비열 CB라고 하는 놈은 그 정의가 뭐냐? 정의니까 이거 뭐 딱히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의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렇죠? 정의는 외우는 거야. 자, 정의가 뭐냐? 바로 몰 비열이니까 우선 1몰당이어야 되겠죠? 그럼 1몰당이니까 우선은 몰수를 나눠. 그 다음 얘는 뭐다?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 어떤 조건에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저게 바로 정적 몰 비열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냥 저기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율. 어떤 상태에서?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한다. 아, 근데 이게 어디 슝? 여기 있잖아. 여기. 쟤를 넣고 미분하라는 얘기지. 알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얘기하듯이 단원자 이상기체다 라고 하면 이걸 넣고 미분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 수식 속에는 부피가 일정한 애 만에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아니 부피 변수 자체가 없잖아요. 부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애 만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도 아니고 그냥 온도에서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 나누고 몰수 나누면 몇 분이 안 나와요? 2분의 3 R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CB 값은 저렇게 2분의 3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짜잔. 세 번째 정압 몰 비열. 자,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엔탈피 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H라고 쓰고 이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한 게 그게 바로 엔탈피인데 이걸 또 하필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얘가 2분의 3 nRT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PV는 nRT 뭐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이상기체니까 PV는 nRT고 하필 단원자면 2분의 3 nRT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2분의 5 nRT 이리 바꿀 수 있겠군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정압 몰 비열 CP라고 하는데 요 놈의 정의니까 그야말로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바로 n분의 1. 왜냐하면 1몰당이니까 몰수로 나눠야 되고요. 바로 저 엔탈피에 대한 온도 변화율 그리고 뭐 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바로 정합 몰비알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엔탈피 자리에다가 요 2분의 5 NRT를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편미분을 해야 되지만 이미 여기에 압력 어쩌고저쩌고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온도로 나누고 몰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로 나누고 몰수로 나누면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2분의 5R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논술을 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바로 2분의 3 nRT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2분의 3R 이 부분을 어떻게 치환한다? CB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으니까 단원자 이상기체가 아니더라도 이상기체는 항상 NCBT로 내부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엔탈피는 어쨌거나 E 플러스 PV인데 E가 얘잖아요. NCBT 그 다음에 PV는 nRT잖아요. 그럼 얘는 N하고 CB 플러스 R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정합 몰비열은 정의가 이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엔탈피 자리에 아까는 요걸 이제 이게 완전히 뭐 비열 표현이 다 된 걸 넣어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일반적 표현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역시나 여기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온도에 대한 편미분을 해라는 뜻이지만 압력 변수가 없으므로 그야말로 그냥 몰수와 온도로 나누라는 얘기겠죠. 몰수와 온도로 나누면 바로 뭐다? CB 더하기 R.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상기체의 경우 정합비열하고 정적비열이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단원자라고 이제 국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뭐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논리는 요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3번. 하기 전에 주영아 지금 몇 시에요? 52분이요? 알았어요. 자, 52분. 그 다음 3번. 해야 되는데, 이게 3번이 양이 많단 말이야. 막 좀 끊기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해보도록. 이게 양이 많아서 이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